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1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별세한 유명한 영화배우 윤정희 씨는 그의 남편 백근우 씨 그리고 딸과 함께 1977년 7월 말 당시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에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될 뻔했습니다. 백근우 씨가 타고 갔던 택시를 대기시켜 놓았기에 탈출할 수 있었고, 자그레브에 있던 미국 영사관의 영사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족을 유인해 가지고 북한 공작팀에 넘기려 했던 이가 누구냐? 바로 이응로 화백 부인 박인경 씨입니다. 이 사람 지금 살아 있습니다. 90세를 넘은 그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정희 씨 장례식에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인사 대우를 받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박인경은 북한 공작원의 하수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1994년부터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백근우 윤정희 부부는 박인경을 공범으로 단정했고 당시 한국 검찰도 범인으로 판단해 가지고 기소 중지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외의 다른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할 때 박인경은 북한 공작원들이 이 세 가족을 북한으로 납치하도록 유인책 역할을 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윤정희 씨 부고 기사를 쓰면서 박인경을 언급하지 않는 기자들은 기자가 아닙니다. 만약 납치에 성공하였더라면 백근우 윤정희 씨는 북한으로 끌려가서 김일성 김정일을 위하여 영화나 음악을 하도록 강요받았을 것이고, 거부했을 경우에 강제 수용소로 갔든지 신상옥 최은희 씨처럼 탈출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여배우와 세계적 피아니스트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박인경이 그 뒤 한국 정부나 관리들로부터 우대를 받고 존경받는 문화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국가적 추태입니다. 1977년 7월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큰 뉴스가 되었던 납치 미수 사건이 40여 년이 흐르니까 잊혀지고 박인경은 한국 사회의 집단 건망증 때문에 죗값을 치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등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협회가 아니라면 박인경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미쳤다는 결론이 됩니다. 1978년 11월 9일 법무부가 외무부에 통보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치 내용, 재불화가 이영로의 압수검품 처리 결과 보고라는 공문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불화가 이영로는 처 박인경과 공모하여 1975년 10월부터 1977년 7월까지 수차에 걸쳐 재불 피아니스트 백근우와 손미자 괄호하고 윤정희 부부에게 공산주의 선전 활동을 하고 공작자금 염출 명목으로 1975년 5월부터 1977년 3월까지 국내에서 3회에 걸쳐 국계를 찬양하는 내용의 추상화 등 작품 170점을 전시,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외환은행 등에 예치했다가 1976년 11월 그중 400만 원을 손미자 그러니까 윤정희 씨에게 제공하여 포섭을 기도한 혐의이며 백근우 부부를 유고슬라비아까지 유인한 박인경과 함께
방공법 위반죄로 입건 뒤 1977년 10월 29일 기소 중지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미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가 박인경을 국가 반역자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 문서에 따르면 서울지검은 이영로가 작품 판매 대금 중 1,541만 원은 외환은행에 예금했고 1,167만 원은 이화 화방 주인인 이영로의 처남댁 김현숙에게 보관시켰으나 이 돈이 방공법 위반 범죄의 공작 자금임을 인식한 외환은행 영업부장 신동호와 김현숙이 1977년 11월 1일 중앙정보부에 임의 제시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검입니다.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니고요. 서울지검은 국가보안법 제12조 2항 범인에 대해 소출을 아니한 때에도 검사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서이권 검사가 1977년 12월 29일 기소중지 처분과 동시에 압수금품의 국고 귀속 결정을 내려 1978년 1월 6일자로 국고에 귀속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박인경의 귀국을 허락할 때 법적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적어도 공개적 사과나 전향 의사 표명이 없었음은 확실합니다. 이영로 박인경은 압치 미수 사건이 폭로된 직후에 잠적을 했다가 그 사이에 프랑스 정부에 정치 망명 신청을 해서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든 말든 두 사람을 유인해 가지고 그 딸과 함께 북한으로 끌고 가도록 하는 사건에 공모한 것은 이건 객관적인 사실로 국가의 조사에 의해서 또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확진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납치 미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토리가 아주 재밌으니까 한 드라마처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월간조선 우종찬 기자가 1999년에 정리한 걸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백건우 윤정희 부부 납북 미수 사건은 백건우 윤정희 씨 부부가 1977년 8월 1일 오전 파리 주재 한국 대사관에 나와 가지고 공산국가 유고의 자그레브에서 프랑스로 탈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신고하면서 공개되었습니다. 국제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의 시작은 1977년 7월 초입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는 파리에 살고 있던 이영로 화백의 부인 박인경, 당시 51세네요. 박인경 씨를 통해서 스위스 취리히에 사는 미하일 파블로비크라는 부자가 자기 집 살롱에서 음악회를 열어가지고 백 씨의 연주회를 듣고 싶어 한다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고려 화랑, 이영로 씨가 파리에서 경영하던 화랑입니다. 고려 화랑의 고객 에나라는 여성으로부터 이 제의를 받았다고 설명한 박인경 씨는 며칠 후 파블로비크 이름의 초청장을 백건우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7월 21일자로 된 초청장의 내용은 백 씨의 음악을 듣게 되어 기쁘다는 것과 슈베르트, 차이코프스키, 쇼팽 등을 듣고 싶으며 백 씨 가족은 물론 박인경 씨도 초청해가지고 경비를 다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블로비크는 이 초청장에서 음악회는 고령의 자기 부모를 위한 것인데 그들이 유고 자그레브 교회의 별장에 살고 있다고 했지만은
백건우 씨는 연주 장소는 당연히 초청자가 살고 있는 스위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유고는 공산국가이므로 한국인이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2달 후로 예정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서울 연주회 준비로 바빴던 백건우 씨는 일단 거절했으나 박인경 씨가 자기 입장이 난처하다고 끈질기게 권유해가지고 마지못해 응낙했다고 합니다. 백건우 씨는 윤정희 씨하고 결혼할 때 이영로 화백이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식도 이영로 씨 집에서 올렸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두 집안이 가까웠습니다. 백건우 씨는 윤정희 씨와 생후 5개월 반 된 딸 진희향을 데리고 박인경 씨와 함께 1977년 7월 29일 오후 2시 5분 파리발 취리히행 스위스 항공 705편에 오르게 됩니다. 다음 날인 7월 30일은 윤정희 씨의 33회 생일이었습니다. 이영로 씨의 아들이 이 일행을 파리 공항까지 태워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객기가 취리 공항에 도착하자 불어가 유창하고 키가 큰 파블로비크의 비서라는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비서는 파블로비크의 양친이 유고에 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연주회를 하기 때문에 유고행 비행기로 갈아타야 한다면서 백건우 씨 일행의 짐을 찾아 옮겨 싣는 수속을 밟았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유고는 공산국가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데 한국 사람이 감히 공산국가라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백건우 씨는 비자도 없이 공산국가 유고에 갈 수 없다고 하자 이 여비스는 스위스 제1의 갑부가 입국 수속을 다 취해놓았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하면서 취리히 자그레브 왕복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때 윤정희 씨가 아기에게 먹일 요구르트를 사려고 했을 때 여비스는 자기가 갔다 오겠다고 자청한 후 박인경 씨에게 동행을 제의해서 박 씨가 따라갔습니다. 이때 박인경 씨는 여비스로부터 봉투를 받게 됩니다. 자, 취리공항에서 잠시 대기하던 백건우, 윤정희, 딸, 그리고 박인경 이 네 사람은 자그레브행 유고 항공기에 올랐습니다. 근데 공항에 마중 나왔던 여비스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골 공항처럼 작은 자그레브에서 윤정희 씨는 조선 민항이라 쓴 북한 항공기가 착륙 대기 중임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겠죠. 백건우 씨 일행은 비자가 없어가지고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승객들이 다 빠져나간 뒤 한 공항 직원이 나가라고 손짓을 해서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이것도 수상합니다. 그 직원은 여권에 입국 확인 스탬프도 찍어주지 않았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거죠. 공항 청사 밖으로 나오자 백건우 씨 일행을 마중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 씨는 선글라스를 낀 동양 여성이 멀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리번대고 있는데 박인경 씨가 백건우 씨에게 취리 공항에서 받았다면서 파블로비크 여비스한테서 건네받은 편지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 봉투 끝에는 아미크라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집의 약도가 그려져 있었으며 그 안에는 유고 돈 800디나르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백건우 씨는 택시를 탔습니다. 물론 윤정희 그 딸 그리고 박인경도 같이 탔습니다. 운전사에게 약도를 보여주고 이제 택시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자그레브 시가지를 벗어난 한적한 길을 한 15분가량 달리다가 3층 집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행인이 없는 조용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택시 요금은 200디나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연주회를 초대한 집치고는 정막강산이었습니다. 백건우 씨는 택시 운전사에게 돌아가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결정이 이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 결정이 이 가족을 살렸습니다. 윤정희 씨와 딸은 택시 안에 남도록 하고 백건우 씨는 박인경과 운전수와 함께 집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정문은 잠겨져 있었고 뒤로 돌아가니 뒷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사가 앞에 서고 그 뒤를 백건우 씨와 박인경 씨가 따라갔습니다. 1층은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끔 창문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백건우 씨는 여비스가 준 봉투 속에 들어있던 열쇠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박인경 씨가 맨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백 씨와 운전사는 밖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밖으로 나온 박인경 씨는 2층에 만찬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백건우 씨가 들어가 보니까 1층에 있는 3개의 방은 모두 문이 잠겨 있었고 2층은 모두 방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중 한 방에 보자기를 씌운 테이블 위에 복숭아를 담은 과일 그릇과 하얀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온 백건우 씨가 이웃집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옆집에서 10대 소녀가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백 씨가 소녀에게 안미크 집이 맞느냐고 묻자 소녀는 그렇다면서 늙은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하더랍니다. 소녀는 3층 창밖에 널려있는 빨래를 가리키며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건너왔습니다. 소녀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백 씨가 뒤처져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녀가 3층으로 올라간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서 내려오는 소녀 뒤에 동양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놀란 백건우 씨는 택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양인은 웨이트 하며 다가왔습니다. 백건우 씨가 얼른 택시에 올랐고 박인경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 동양인은 물론 북한 공작원인데 그건 나중에 아는 사실이고 택시 손잡이를 잡았는데 백건우 씨는 안에서 문을 잠그고 운전사에게 빨리 출발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아났습니다. 백건우 씨가 아주 임기응변을 잘 했고 처신이 빨랐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백건우 씨는 미국 영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백건우 씨는 다행히 그때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었어요. 자그레브 주재 미국 영사관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 10분이었습니다. 영사관은 문이 닫힌 뒤였고 도서관도 막 문을 닫으려는 참이었습니다. 도서관 직원이 크리스텐슨이라는 부영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32살의 젊은 사람이었어요. 크리스텐슨은 자기가 숙박 중이던 팰리스 호텔로 백건우 씨 일행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호텔에서 백건우 씨는 다음 날 7월 30일 오전 8시 50분에 자그레브를 출발해 파리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이제 저녁을 먹게 되는데 연락을 받고 호텔로 달려온 미국 공보관 관장이 백건우 씨가 영주권을 가진 피아니스트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일행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백건우 씨는 연주를 했다고 그럽니다. 피아노 연주를. 밤 12시쯤 호텔로 돌아온 백건우 씨 일행, 그러니까 윤정희 딸 박인경 씨를 포함해서 4사람은 헤어지기가 겁이 나서 모두 416호실에 투숙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텐슨 영사의 방은
3층에 있었습니다. 호텔 3층에. 아침 6시 40분쯤 밖에서 누가 416호실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백건우 씨가 가만히 있으니까 박인경 씨가 문을 열어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기겁을 한 백건우 씨는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고는 크리스텐슨 씨 방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잠자는 사람을 깨운 거죠. 잠시 후 크리스텐슨 씨는 전화가 왔습니다. 문 밖에 3사람이 있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인데 모두 북한 사람 같다. 라고 전화를 알려주었습니다. 1시간쯤이 지난 후 짐꾼 1명을 데리고 온 크리스텐슨은 백건우 씨 일행 4사람을 데리고 로비로 안내를 했는데 로비에는 미국 영사관의 다른 영사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크리스텐슨 씨에게 백건우 씨 일행을 공항으로 데려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는데 담당관은 입국 도장이 안 찍혀 있다면서 의아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입국 때 백씨 일행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또 한 번 손짓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백씨 일행은 파리행 유고 항공기 JU1242편을 타고 7월 30일 정오점 파리 오르리 공항에 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얼마 있으니 유고의 미국 영사관, 자그레브에 있는 미국 영사관 크리스텐슨 영사가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박인경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이제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속에서 박인경 씨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제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